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김태균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다이어트 할 때 처음에 나의 식사 패턴이나 생활 습관을 알아보는 일기도 한번 써보고, 그 다음에 그 일기를 썼으면 수면 시간이나 밥 먹는 시간, 물 마시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습관을 만들어 보자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오늘은 다이어트 할 때 보통 관심이 가장 많은 부분입니다. 바로 식단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어트의 절대 불변의 진리는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는 건데요. 식단과 운동 둘 다 너무너무 다이어트 할 때 중요하지만, 만약에 둘 중에 나는 하나만 선택하겠다라고 하시면 사실 식단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어떤 음식을 그러면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려볼 건데요. 가장 중요하죠. 첫 번째는 바로 탄수화물의 조절입니다. 사실 탄수화물은 우리 몸의 3대 영양소로 꼭 필요한 영양소기는 하지만 우리가 필요 이상으로 너무 과잉해서 섭취하고 있는 게 문제인데요. 탄수화물의 또 다른 이름, 바로 소울푸드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달래주는 탄수화물은 사실 빵이나 면이나 과자 같은 이런 단순당이 많이 포함된 탄수화물들인데요. 이런 것들에 대한 조절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런 단순당이 많이 포함된 음식들을 많이 먹게 되면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게 되고요. 이 혈당을 급격하게 낮추기 위해서 인슐린 분비가 또 과다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이 반복이 되게 되면서 저혈당이 또 빠지고 다시 음식을 찾게 되는 이런 악순환이 발생을 하게 되고, 결국 한국 사람들의 식단을 비교를 좀 해봤더니 한국 사람들은 60에서 70%의 탄수화물을 식사로 섭취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하고 있는데요. 이 탄수화물의 섭취를 조절하는 것이 다이어트에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 탄수화물의 양을 조절하는 쉬운 방법은 나의 주먹을 좀 활용해 보는 건데요. 만약에 내가 정말 조금 좀 체중이 많이 나가셔서 밥을 2공기, 3공기씩 드시는 분들은 그냥 1공기 드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보통 체격의 분들은 자기 주먹에 해당하는 정도의 밥의 양을 드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밥 반 공기 정도를 한 끼에 드시라고 설명을 드리는데, 저울이 있으시면 100g 정도를 덜어 보시고요. 접시에도 한번 덜어 보시고, 내가 갖고 있는 그릇에도 덜어서 내가 요 정도의 밥을 한 끼 먹으면 되겠구나 라는 걸 알아보시면 좋은데, 우리가 항상 같은 환경에서 식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식판 같은 접시에도 좀 덜어보시고, 밥 그릇이나 혹은 수저를 통해서 좀 비교를 해보시면 내가 먹을 탄수화물의 양을 정하는 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단백질 챙겨 먹기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실 단백질을 잘 챙겨 먹는다고 하더라도 미국에서 단백질을 정말 안 먹는 사람보다도 단백질을 적게 섭취하고 있다고 하는 통계도 있습니다. 단백질은 사실 우리 몸에 저장을 해두는 에너지는 아닙니다. 우리 몸은 탄수화물이든 단백질이든 지방이든 저장은 다 지방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백질도 너무 과하게 먹지 않는 게 중요한데요. 보통 단백질을 섭취하시는 패턴은 주말에 친구나 가족, 지인들을 만나서 고깃집에 가서 맛있게 많이 드시는 방법으로 단백질을 섭취하고 계신데, 그때 이제 우리가 필요한 만큼 취하고 저장할 거 일부 저장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화장실에 가서 다 버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백질의 양도 그럼 어떻게 조절할 것이냐? 한 끼에 역시나 마찬가지로 내 주먹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주먹만큼의 계란이라던가 한 2알 정도 되겠죠. 그 다음에 두부라던가 아니면 이런 고기 덩어리 같은 정도를 생각을 하시면 내가 단백질을 한 끼 이 정도 섭취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단백질은 비슷한 양의 탄수화물을 먹었을 때 소화 과정에서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한 3배 정도의 차이가 난다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소화시킬 때도 더 많은 칼로리도 필요하고, 소화시키는 시간도 더 오래 걸리니까 훨씬 더 같은 음식의 탄수화물을 먹었을 때보다 몸에서 에너지도 많이 쓰고 훨씬 더 배부름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단백질을 잘 챙겨 드시면 탄수화물을 줄이는 데도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 수 있고요. 양이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 세 번째, 바로 나물이나 해조류 같은 음식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전보다는 배부름을 잘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아쉬움을 많이 느끼시는데, 이 포만감이란 감각은 사실 사람한테 정말 기분 좋은 감각입니다. 사람은 사실 따뜻한 곳에서 배부르게 쉬면서 졸려하는 그 느낌을 정말 좋아하는데, 사실 다이어트 할 거면 그 반대로 사셔야 됩니다. 그 좋은 포만감에 대한 아쉬움을 채워주면 다이어트 중에서도 어느 정도 배부른 식사를 챙겨서 하실 수 있는데, 이 식사량이 줄어들면 변비 또한 따라올 수밖에 없거든요. 이때 이제 나물이나 이런 식이섬유, 해조류 같은 좀 질긴 음식들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사실 이 친구들도 너무 무한정 많이 드시려고 하지 마시고 다른 탄수화물 단백질보다는 조금 더 풍부하게 준비를 하시는데 적당히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음식들을 보통 이제 쉽게 비벼 드시거나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면 아무래도 식사를 더 빨리 할 수밖에 없고요. 빨리 하면 아쉬운 마음에 양이 자꾸 늘어날 수밖에 없으니까 이 음식들을 다 각각 따로따로 드시고 따로따로 드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면 사실 이런 질긴 음식들은 빨리 먹을 수도 없기 때문에 식사 시간 당연히 길어질 수밖에 없고요. 우리가 음식을 먹기 시작한 지 20분 정도 뒤에 포만감을 느끼기 때문에 포만감을 좀 느끼고 유지하는 데도 훨씬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통 이만큼 준비했다가 요만큼만 먹어야지 생각하지 마시고요. 처음부터 요만큼 준비해서 그만큼만 다 드시고 얼른 치워버리시길 추천드립니다. 결국 음식이라고 하는 건 내 머릿속에 이미 내가 좋아하는 걸로 인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앞에 자꾸 보이게 되면 더 먹고 싶어지니까 내가 먹을 만큼만 준비를 해서 드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식사를 바빠서 길게 못 하시면 가능하면 간단히 먹을 수 있게 미리 준비를 해 두시고요. 요즘에는 이제 출근 시간에 이제 간단히 드실 수 있는 고구마, 닭가슴살, 계란, 단백질 파우더 등도 잘 나와 있으니까 내가 자꾸 식사를 거르는 시간이 생기면 그때그때 꼭 미리 챙겨서 식사를 좀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가공하지 않은 식품들 위주로 드시기를 추천을 드리는데요. 직접 집에서 조리해서 드시는 게 가장 좋고요. 이러한 신선한 재료들을 많이 구비해 두시기를 추천을 드리는데 물론 이제 닭가슴살이나 이렇게 단백질 파우더 같이 가공되어 나온 건 어쩔 수 없지만 야채라던가 이런 것들은 직접 준비해서 드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가장 좋은 건 아침, 점심, 저녁 뒤로 갈수록 조금 더 식사의 비중을 좀 조절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저녁으로 갈수록 탄수화물이나 이런 것들의 양이 줄어드는 게 체중 조절에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간단히 정리해서 알려드리면 하루 식사 시간 3번 정하셔서 보통 체격의 분들은 주먹 크기의 탄수화물과 단백질의 양을 한 번씩 준비하시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나물들이나 야채 같은 경우를 같이 섞어서 드시면 좋은데 저녁으로 갈수록 조금씩 더 줄이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다이어트 할 때 식단에 대한 내용을 조금 준비를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천천히 식사량을 줄이고 앞으로 어떻게 식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포괄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렸으니까 내가 먹고 있는 패턴을 조금 바꿀 수 있으면 이렇게 바꿔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내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